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인 최영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나오는 것죠.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저 사진이 무엇이죠? 바로 시청광장이죠. 1987년 6월 항쟁 사진이에요. 인파가 엄청나네요. 저도 저 어디쯤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려고 저 사진을 갖고 왔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로 15년이 지나서 다시 시청광장입니다. 붉게 물들었죠. 여러분들 지금 다 기억하시죠? 한 8, 9년 전 일이지만 저는 오늘 강의의 강의 코너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월드컵이 생각났어요. 바로 한국 사회에서는 월드컵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어떤 축제를 즐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도 발전하고 그래서 축구는 그냥 스포츠의 하나이지만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그 사회를 대변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에 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저는 가고 싶지만 못 갔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은 검은 대륙에서 열린 최초의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의 인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이 자긍심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가 늘 백인들의 지배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도 축제를 즐길 줄 알고 우리에게도 부부젤라 같은 문화가 있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월드컵을 통해서 높아진 아프리카인들의 자존심이 바로 올해 2011년 봄 아랍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2월에 이슬람권의 민주화 운동이 어디서 시작됐죠? 어느 나라에서? 바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비롯됐어요. 튀니지, 그 다음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시리아.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는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 팬이었어요. 그리고 총을 든 청년들 중에서 저는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소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제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좀 거창하지만 6월 항쟁이라든가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화 운동 그런 걸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축구를 도대체 왜 좋아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사실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3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축구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축구는 그리고 많은 돈도 들지 않아요. 축구를 즐기려면 이 공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변두리의 뒷골목이든 해변가이든 아니면 오늘 이 장소 같은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공을 찰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공을 차고 싶지만 제가 오늘 새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구두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못 차는 거 양해하시고 실제로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인문대 대학 다닐 때 제가 골키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구 얘기할 자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축구는 규칙이 뭐죠? 11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서 이 공을 서로 주고받다가 그물망에 넣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일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일을 왜 못하죠? 또 다른 11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공이 골대에 꽂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축구의 전술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축구에 매료된 또 다른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둥글죠. 둥근 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손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손은 비교적 정확하니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대로 거의 승부가 가름나지만 축구는 발로 하는데 발은 손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지 멋대로 굴러가거든요. 사실은 아주 특정한 기술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저도 이 공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래서 축구가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는 축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게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일단 그 경기장에 가보지 않으면 푸른 잔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이 밝은 대낮에 야외에 이렇게 푸른 잔디를 보면 그 자체로 가슴이 아주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 잔디밭을 또 누비는 육체들은 또 얼마나 싱싱한지. 그리고 또 그네들의 그 생생한 표정. 사실 우리 내 주변 남자들은 표정이 생생하지가 않아요. 삶에 찌들어 있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또 눈치를 잘 보거든요. 왜 군대만 갔다 오면 한국 남자들은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이 푸른 잔디밭을 뛰노는 그 축구 선수들은 얼굴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줄 알면 축구를 못해요. 단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탐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 축구 선수들의 그 아름다운 육체, 그리고 그네들의 생생한 표정, 그 공을 받기 위해서 그 몸을 움직일 때 그 육체가 아름답게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하기 때문에. 어떤 화장이나 뭐 이렇게 그 패션으로 꾸민 남자 배우들보다도 정말 화장도 하지 않은 그 축구 선수들이 저에게는 훨씬 아름다워요. 진실한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네. 그다음 사진을 봅시다. 이제 제가 그 축구에 관한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는 축구장에만 있다. 컴퓨터를 끄고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내가 텔레비전 앞에 앉을 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어떤 소년도 총을 내려놓고 휘슬이 울리기를 기다린다. 우리의 몸은 서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며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들의 경기는 유리처럼 투명하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느 선수가 심판을 서겼는지 수천만의 눈이 지켜보는 운동장에서는 위선이 숨을 구석이 없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공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축구책을 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기자가 묻더군요. 아니 어떻게 승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가 축구장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수천만의 눈이 지켜보는 운동장에서는 승부 조작이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K리그처럼 수천 명의 눈만 지켜보는 운동장에서는 승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중들이 서울의 운동장 혹은 춘천의 그 축구장을 가득 메우면 수만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면은 내가 이제 승부 조작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져주려고 나왔지만 관중들의 그 열기, 응원 열기에 나도 모르게 전염돼서 막 잘 뛰고 싶지 않겠어요? 이기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승부 조작을 막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관중들이 K리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제가 올해 2월 달에 유럽 축구 기행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FC 바르셀로나 팬이라서 제 꿈이 그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프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꿈을 성취했죠. 제가 이제 캄프누에 가는데 캄프누 경기장에 가는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저렇게 바르셀로나 약칭 FCB인데 FCB의 장식 그 장식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카탈루냐의 정체성, 국제주의, 사회에 대한 공헌, 민주주의라는 글씨가 영어와 카탈루냐 언어로 쓰여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방에 연고를 둔 팀이죠. 카탈루냐 지방은 그 스페인 북동부 지역인데, 근데 이 카탈루냐 지방은 예로부터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국가주의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페인어를 쓰지도 않고 자기들의 고유한 카탈루냐 언어를 쓰고 문화도 많이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1936년에 스페인 내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페인 내란이 일어난 몇 달 뒤에 FC 바르셀로나 소속의 몇몇 선수들이 군부에 반대하는 비밀 조직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1936년 8월에 FC 바르셀로나의 회장이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죽인 거죠. 이제 그 회장을.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개 스포츠 클럽의 축구 클럽의 회장이 그 군부독재에서 살해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날로부터 FC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클럽 그 이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FC 바르셀로나 그 팬들이 이제 애칭으로 줄여서 바르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날의 바르샤가 있게 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 바로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심장, 카탈루니아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축구 클럽. 그리고 그 단순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그러니까 카탈루니아 사람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FC 바르셀로나 팬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팬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팬들의 그 말하자면 그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캄프누에 갔어요. 바르셀로나 홈구장에 갔더니 바로 클럽 그 이상이라는 표가 저렇게 관중석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샤의 그 유명한 표어죠. 맥게 안 클럽, 영어로 more than a club. 그러니까 클럽 그 이상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죠. 이제 캄프누에 가면 캄프누의 응원가가 들려요. 바르샤의 공식 응원가가. 바르샤는 공식 응원가가 5개나 돼요. 그 중에 가장 최근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파랗고 붉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상관없어. 남쪽이든 북쪽이든 지금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하나의 깃발이 우리를 단결시킨다. 제가 이 응원가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상관없어요. 탄세발 돈베님. 바로 그것이 FC 바르셀로나의 국제주의를 대변하죠. 그러니까 꼭 바르셀로나 시민이 아니더라도 너가 아시아에서 왔든 아프리카에서 왔든 간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하나의 깃발을 우리 단결시킨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역주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고향 팀만 응원하고. 근데 저처럼 아시아의 변방에 사는 가난한 작가도 바르샤를 열렬히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구 계획을 마치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한 복판 2개의 그 언덕 사이 움푹 들어간 평지에 바로 콜로세움이 서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대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이죠. 타원형 모양이에요.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세워진 가장 큰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콜로세움을 가면 지금 이제 그 관중석이 있고 관중석 그 지하 구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하 구조인데 이제 히포게움이라고 해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 사람들은 승강기를 썼다고 하는데 저 지하는 누굴 위한 것이죠? 바로 검투사인 죄수와 노예들을 수용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야생동물들, 그러니까 쇼에 나가기 전에 야생동물들을 저기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수들, 주로 이제 전쟁 노예나 죄수들을 한테 검투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검투사끼리 싸우게 하는데 죽을 때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즉 게임의 기본이 뭐였냐면 한쪽이 죽을 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또 뭐 코끼리나 사자와 싸울 때는 또 마찬가지야. 사자가 죽든가 인간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너는 그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 그 인기를 누리던 검투사들, 실력이 좋은 검투사들은 오늘날의 그 스포츠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는데 그들은 이제 역사의 뒤편에 사라졌죠. 그리고 현대의 검투사들은 칼과 헬멧 대신에 유니폼을 등에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잔디밭을 누비죠. 현대의 검투사들이 바로 축구 선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평화로운 공놀이로 변했으니 역사는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게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 최영미도 축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내가 발로 한번 던져볼까?